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4개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충남 지역 교사들이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문제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여당의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일관되게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김 지사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4개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정호석 기자, 충남 지역 교사들의 주장은 뭡니까?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교사 1,300여 명이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단체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사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를 각 일종씩 의무 선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교사단체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교사들은 먼저 학생들의 성장 발달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 자료가 아닌 교과서 지위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예산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4년간 수조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교육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에 해당 금액을 투입하는 건 전반적인 교육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 기반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야기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학교의 인프라가 이런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 인력 문제도 동시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풀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정책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여당의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탄핵을 반대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원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어떤 결정을 하든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다며 여당 전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계엄 선포 이후 일관되게 탄핵에 반대했다가 대통령 4차 담화 당일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12일 저녁 7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50대 직원 A씨가 누출된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휴대용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 중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지사가 처음입니다. 김 지사는 12일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달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도 탄핵에 대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와 일부 추종자들도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원내대표 선출 양상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한동훈 당대표 등 당 지도부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다며 당은 비대위를 구성해 당원들의 뜻을 모아 당 간판을 내리고 새롭게 창당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김혜진 경위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저녁 시간대 부여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으로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시야가 제한되는 밤 시간대 운전은 운전자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전거 운전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자전거에서 내려 통과해야 하고 혹시 모를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하고 안전모 착용 등을 갖추고 운행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당진의 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트럭이 블랙박스 차량 앞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이나 기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10월 보령의 한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우측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좌회전하는 순간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시장 인근 도로였는데요. 시장 주변 도로는 특히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곳입니다. 좌우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방어 운전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위였습니다.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데는 보통 5단계 이상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늘고 상품의 질은 떨어지는데요.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도입 1년 차인 올해 이곳을 통해 5천억 규모가 거래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 공청회에서도 지금의 온라인 도매 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도매 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판매자, 구매자가 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동원돼서 거래를 효율화시켜야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운영 주체를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산지 직거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6단계, 5단계를 줄여서 2단계, 3단계 또는 직거래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구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부담을 더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 방향. 농촌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활성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충남도가 KTX 천안 아산역 인근 부지에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사업비 295억 원을 들여 천안 아산역 인근 5,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시설 내에는 주 경기장과 선수 대기실, 중계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자체 e스포츠 대회를 열고 국제대회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 예술 공연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산 대산읍에 비이온 계면 활성제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생산 공장은 약 5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연간 3만 톤 규모의 바이오 계면 활성제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신규 일자리 50여 개가 생기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도청에서 일본 구마모토 현지사와 지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무라 다카시 지사에게 충남 방문의 해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무라 다카시 지사는 보령 머드해양 박람회에 참석했던 것을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1983년부터 자매 결연을 하고 현재까지 9,800여 명이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홍성군이 도내 최초로 어구 보증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홍성군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현재 폐어구 1개당 2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3,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구 보증금제는 그물과 통발 등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포함했다가 폐어구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신청률과 기관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등을 평가해 홍성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거나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사업 제공기관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13일 청년 기술 창업 성과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류회에는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수강한 청년 창업가와 평가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별 발표 평가와 우수기업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청년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